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이번 달도 3거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9월이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오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지만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아무래도 주말장을 앞두고 있고 또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30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30분봉을 한번 보면 2470포인트, 여기서 살짝 돌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시장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2477포인트는 직전에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그 지수의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보면 한 차례 또 저항이 되었었고 여러 차례 지지가 되었었던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 흐름만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E 지표와 잭슨홀 미팅, 그걸 보다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오히려 0.6%의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가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약세 흐름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3%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원래 이렇게 동시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던 것 같고, 동일하게 어제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히려 오늘 더 순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더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 하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모처럼 다시 6만원을 복귀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는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2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2거래 연속이네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한 달 내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현대차,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하나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면 어제 모처럼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S&P 500이 1.4%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은 1.67%, 그리고 다우지수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특히 지난주에 한 차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은 저점을 다지고 또 오늘 이렇게 거의 종가가 최고가가 되어서 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일본 니케이가 0.7%, 대만은 0.85%,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하루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어제는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졌거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7%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종목은 모두 지금 60일선에서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추세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직전 저점들, 이 라인을 또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같이 종목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보통 오후 1시 30분쯤이 되어서
영상을 한 차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장이 마감되었을 때 그렇게 두 차례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차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어제 장 막판이 되었을 때 국내 증시가 더 힘을 받아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일단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게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제 오후장에 중국 측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0조가 조금 안 되는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게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는 국내 시장에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국내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던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또 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금을 풀고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는 것은 분명히 국내 시장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오늘은 약간의 선별 작업을 펼치는 것 같고 주요 수혜주로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이 종목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얼마나 수혜를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만큼은 이 이슈를 타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300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향후 10년 정도? 정확한 기간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단계적으로 투자를 펼치겠다는 금액이고 어제 발표된 것은 추가적으로 약 200조 정도? 그게 모두 합쳐져서 1300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참조로 말씀드리면 여기 1300조 인프라 투자권에 있어서 약 40에서 45% 정도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게 대표적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한수원이 이집트 원전 수주를 따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전 관련주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음봉이 나오고 있고 보성 파워텍도 음봉, 오르비텍, 한전산업 모두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집트 원전 수주권은 지난 12월부터 나왔던 기사였고 그 당시에 1차 원전 수주는 러시아가 있었다면 국내에서는 2차 건설 쪽으로 2에서 3조 원대의 수주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사가 빈번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여기 단독 협상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체결은 거의 확정이 되었고 발표 시점만 앞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거 날짜도 보세요. 7월 26일, 한 달 전이거든요. 이미 한 달 전에 한수원이 단독 협상 대상자로 되어 있고 또 계약 규모는 2, 3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충분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집트 원전 수주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내용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원전 관련주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새로운 원전 수주, 예를 들어 동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사우디,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신선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날 네옴시티 관계자가 국내를 방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설뿐만 아니라 혹시나 원전과 관련해서도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이른 시간 내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원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6개예요. 대형 건설사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그리고 조금 작은 기업들은 한미글로벌하고 유신, 히림, 3일기업공사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 강한 급등이 나왔고 한미글로벌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유신도 거의 상한가를 가기 직전이죠. 일단은 지금 네옴시티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다음 주 화요일을 앞두고 그 기대감에 따른 강한 상승이 이어진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화요일날 팩트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혹시나 화요일까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화요일날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업종이 폴더블폰. 며칠 전부터 폴더블폰 관련주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세경하이테크, 두 번째가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세 번째는 KH바텍. 이 세 종목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들이 모두 여기 기사를 보시면 100%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특히 올 여름에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날 저점을 다지고 이때부터였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빠른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1000만 대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시점으로 하여금 이렇게 반등이 나고 있거든요. 파인테크닉스뿐만 아니라 KH바텍도 마찬가지고 세계 화이테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전 판매량을 100만 대 정도 달성을 했던 만큼 앞으로 판매량 추이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필히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매수 시점과 매도 계획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주 뒤에 아이폰 신작이 공개가 돼요. 일단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LG 이노텍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자화전자, 이 두 개는 카메라 모듈 기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PCB 기판 관련주 BH를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아이폰 신작 공개와 함께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들이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은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저녁에 지켜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회피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별일 없이 이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는 시장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